산지 폐기가 지금 수학감소가 지금 되는 게 지금 마양, 고, 차 외에는 다 경작불능 대상이잖아요. 근데 뒤에 61쪽 상단에 보면 바번 봐보세요. 바번. 61쪽 상단에 바번. 저 페이지 또 늘리신 분들은 이제 그 나중에 받으시면 62쪽 정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보시게 되면 산지 폐기 여부 확인하고 돼 있죠. 그런데 경작불능 후조사 때 양파, 마늘, 감자, 콩, 양배추, 팥이에요. 그래서 양파, 마늘, 감자, 양파, 마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감자인데 감자는 전품, 가을적 감자,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양배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외우기 쉽겠죠. 산지 폐기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고구마다. 얘도 산지 폐기는 해요. 근데 현재 만들 당시에 이 약관, 이 업무 방법이 지금 3월 10일 날 만들 당시에 그때는 고구마가 판매를 안 해서 산지 폐기에 해당되는 그 약관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안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지 뭐 잘못해갖고 약관을 업방을 잘못해서 누락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업방이 잘못됐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만약에 경작불능에서 산지 폐기를 확인하지 않는 품목 그러면 수익감소 보상에서는 고구마밖에 없네요. 고구마밖에.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왜냐면 뭐 이런 추접스러운 것을 추접스럽다 이거 이런 것을 내느냐. 그지만 뭐 문제 내는다 내 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약관 참조 좀 해주시라고 여기 있는 거랑 비교해서. 왜냐면 얘가 지금 경작불능 조사를 뭘로 하라겠어요? 수학감소 조사하는 방식과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사로, 경작불능의 2차 조사로 산지 폐기를 확인합니다. 산지 폐기를. 다만, 뭐만 고구마 제외.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고구마 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데서 나오냐면, 이렇게 딱 품목이 싹 써져요. 뭐, 여기서 수학감소, 수입감소, 뭐 밭작물 해가지고, 여기서 수학감소에서 고구마, 그 다음에 차, 마늘,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수학감소에서는 뭐 나올까요, 이제? 그렇죠. 그럴까요? 양파 넣을까요? 네. 양파, 뭐, 감자, 또 아무거나 뭐, 양배추. 이렇게 쭉 해놓고는 이제, 왜냐면, 여기서 재정식 조사를 하는 품목을 쓰시오. 동그라미 치시오. 재정식 조사하는 거. 그거 어떤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재정식 나왔으니까 또 재정식, 또, 그렇죠. 재파종 기분 나쁘지. 왜 저거 넣고 나는 안 넣어요? 그래서 차별하여. 그럴까 봐서. 재파종 조사를 하는 품목을 쓰시오. 그러면, 그런 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여기서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죠? 마늘 이쪽에서 수익감소 여기서 동그라미 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경작불능 조사 시에 산지 폐기를 확인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산지 폐기. 자, 그러면 고구마 동그라미 친가요? 자, 차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치지 말아요. 한번 쳐보려는데. 그 다음에 양파 치고, 감자 치고, 이제 여기 가을 감자를 할게요. 그럼 가을. 수입은 가을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런 표로 해가지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열이라고 하고 여기를 행이라고 한다면 일열 또는 일행해서 뭐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인가요? 뭐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이건 뭐냐? 전반적으로 큰 개략적인 부분을 알고 계신 분에게 점수 드리려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린가 그러면은 이제 안 나가. 이거 나왔거든요. 몇 점짜리 나왔겠습니까? 5점, 15점. 둘 중에 하나. 5점.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합격하신 거예요. 왜냐면 예측을 다 하시잖아요. 예측을. 왜냐면 이 정도면 5점이겠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중에서 경불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을 동그라미 치시오. 그러거든요. 고구마, 차.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라죠? 최대 지름 조사를, 수확량 조사 때, 수확량 조사 시에 최대 지름 조사를 하는 품목을 쓰시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마늘, 또 양파. 예. 그러고 끝인가요? 이 수익 감소에서도 양파 기예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감자는 놔둘까요? 양배추. 감자도 뭐 좀 느낌 싹 오는데, 최대 지름이. 공부를 한 5cm. 감자 5cm잖아요. 양파 몇 cm예요? 6cm. 마늘 몇 cm예요? 난지형 2.0, 한지형 2.0cm, 난지형 3.5cm. 다 최대 지름 하네, 이렇게. 그쵸?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애기들 장난친 것 같잖아요. 초등학교 수준과 동그라미 치라는데 사실은 고민해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고민. 지금은 이제 쉽게 즉흥적으로 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 여기하고 같이 접촉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산정할 때, 미보상 감수량 산정 시,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없는 경우에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에 해당하는 값을 모두 미보상 감수량으로 산정하는 품목을 모두 동그라미 치시오. 어떤 거예요? 미보상 감수량 산정할 때, 미보상 감수량은 원래 감수량은 기본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의 미보상 비율이잖아요. 근데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없었을 때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차이 나. 그 값을 전부 다 미보상으로 적용하는 품목은 어떤 거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수하셨잖아요. 포도 제가 뭐라 했어요? 포도도 마찬가지라 미보상 감수량은 수확량,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뭐다?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있었을 때이에요. 보상하는 재. 수확량에서는 수확량 산정할 때는 보상하는 재가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밖에 없습니다. 가격 하락은 아니에요. 가격 하락은. 그래서 출제자가 보상하는 재 그러면은 가격 하락까지 넣으시면 안 되고, 수확량 조사 시 보상하는 재가 없는 경우에 미보상 비율을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으로 산정하는,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하고 수확량으로 산정하는 품목을 모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얘는, 그죠? 얘는 아니잖아요. 얘 중에서 골라야 돼, 이제. 어떤 것만 기예요? 양파, 가을재배, 양배추, 콜. 그쵸? 3개. 이제 좀 더 할 거니까. 미리 지금 예습 한번 살짝 해본 거예요. 왜냐면 포도도 다 했어요. 포도 때. 포도 때 해놔서. 할까만 가다가 이걸 오늘 해드릴까 막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안 해줬다고 또 할까 봐서. 그런데 이렇게 요런 표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도 갑자기 수험장에서 만나면 궁지에 몰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겠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불조사까지 했고요. 경불조사에서 보험금은 아시죠? 여기도. 하위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확량 조사. 얘는 지금 수익 감소는 지금 보상하는, 손해는 말 그대로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보험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입이 첫 번째는 뭐예요? 수확량이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확량이 감소. 그러면 이 수확량의 감소에 해당되는 재해는 뭐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량이 줄어들죠. 가격 하락이 됐다 해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보상을 소리는 뭐냐면 가격이 하락돼 있을 때입니다. 가격이 하락돼 있을 때 보상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확량 조사할 때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수확량 조사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해볼까요? 다 똑같은데 뒤에 산식 보면 근데 산식에서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산식 보고 수학감소하고 다르네 라고 하실까 봐서 내가 보여드리는 산식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142쪽 농업수익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이고요. 혹시 또 수정되고 나중에 책 구매하신 분은 143쪽 정도 한번 봐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순서가 9번 농업수익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뭘 보시냐면 이 수확량을 조사할 때는 뭐예요? 표본 구간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죠?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네 그렇죠. 요거 플러스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 이렇게만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또 어떻게 산출하신지는 얘 지금 얘가 만약에 일반 면적으로만 나눠주시면 되겠죠. 예. 표본 구간의 수확량 표본 구간의 면적 이제 만약에 학계의 출제자가 면적을 예를 전체를 줘가지고 표본 구간의 면적은 5m 제곱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곱하기 5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뭐냐면 하나의 출제자가 정확히 줄 겁니다. 하나의 표본 구간의 면적은 2제곱미터다 이렇게 주면 그거에다가 이제 곱하고 다 표본 구간 다를 수는 있어요. 양파다 그러면 뭐예요? 5주 1한길에 쭉 양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주니까 이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것을 조사를 하거든요. 양파 이 부분 것을 조사를 해서 캐 가지고 하고 이 표본과 면적을 조사해요. 그러면 이때 다음에도 이제 양파가 여기 좀 뭡니까? 이 다음 난에도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러면 얘가 여기 양파에서 여기까지 재시면 돼.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두둑이잖아요. 얘가 뭐예요? 호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하나를 이랑 폭이라고 하고요. 5주의 이랑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주의 이랑 길이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5주의 이랑 길이. 그 다음에 이랑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꺼내시면 돼요. 이렇게. 실무 가서 배우실 얘기고, 어쨌든 출제자는 주권을 줄 때 이랑 폭, 이랑 길이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파를 1차적으로 수확을 하시죠. 양파 같은 경우는 수확을 조사 적기도 지금 기억하신가요? 다 잊으셨나요? 그죠? 양파 수확량 조사 적기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땅속에서 얘가 크니까 언제 컸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지상부에 보이는 식물체 도복이 완료된 시점. 식물체 도복이 완료됐다는 것은 그 하나가 다 쓰러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식물체들이 다 컸어요. 캐주세요 하고 들어놓여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러고 다 캐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도복이. 그러면 여기서 쓱 캘 때 이때 이 표본과의 수확량은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뭐예요? 정상 구분하시겠잖아요. 그렇죠? 정상. 그 다음에 피해가 있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최대 지름 조사를 해요. 최대 양파가 이렇게 좀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할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름 조사. 지름 조사를 통해서 양파가 이제 지름이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인가요? (6cm) 미만 양파를 조사해요. 그래서 이 6cm 미만 양파를 갖고 다시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야, 이것은 가공용으로 좀 쓸 수 있겠다. 야, 양파 접종도 내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내면 80% 피해 양파라고 하죠. 100% 피해 양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지금 뭘 조사하는 거예요? 수확량을 조사하죠. 수확량 조사니까 정상은 뭐예요? 우리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수확량 맞겠죠? 정상은. 그러면 80% 피해 양파는 피해가 지금 80% 입었으면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건 얼마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20% 수확할 수 있다. 자, 이 100% 피해 입었습니다. 100% 피해 입었으면 수확은 얼마나 해요? 아, 수확은 아예 못 하는구나. 0% 수확, 0% 수확이란 말 자체가 없겠죠. 수확은 이렇게. 수확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확량을 산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지금 양파를 꼭 지금 더복이 완료된 시점에 수확량 조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일찍 좀 수확을 좀 해서 좀 양파를 빨리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 더복이 안 된 상태에서 수확을 해 가시는 분도 계셔요. 보셨는가 모르는데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보시면 줄기가 푸릇푸릇한데 이렇게 묶어서 한 묶음에 뭐 5,000원 뭐 이렇게 파는 경우 있죠. 3,000원 이렇게 파는 거. 이건 뭐예요? 아직 수확기가 안 된 거예요. 수확기가 안 된 양파는 거기 보면 옷이 안 입어 있어요. 이제 양파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껍질이 싸져야 된다고, 옷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싸지갖고 있는 것들이 아닌 양파들 있죠. 흰색빛깔 떼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뭐다? 아직 수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 적기. 양파는 조사 적기가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고 그 종료된 시점은 양파의 줄기가 도복이 완료됐을 때 그 대부분 논의 밭에가. 근데 조사 적기보다 일찍 수확한 경우 있죠. 한 경우에는 예를 뭐냐면 그 비대 추정 지수라는 것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비대 추정 지수는 일자별 비대 지수 있습니다. 곱하기 수확기까지 잔여일 수. 그렇죠. 며칠 남았구나 이거. 곱하시면 되겠죠. 뭐. 근데 보통은 이제 비대 추정 지수 주시면 비대 추정 지수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대 추정 지수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산출된 수확량에다가 요거도 추가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정상 중량. 그렇죠? 정상 양파 중량 플러스 80% 피해 양파잖아요. 요거 중량에서 몇 프로만 가져간다고요? 피해 양파 중량의 2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있고요. 곱하기 일찍 수확했으면 요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찍 수확했으니까 플러스 비대 추정 지수. 지금 여기서는 비대 추정 지수 또는 뭐냐면 누적 비대 추정 지수 이제 합치니까. 그래서 요걸 일자별로 비대 추정 지수를 합치면 누적이 된다고 했으니까 누적. 이렇게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뭘 보여드리려면 여기 지금 여기 책 그대로 한번 봐보십시오. 양파 같은 경우가 이제 수확량 조사 있죠.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 보면 수확량은 표본과 다이메 땅 수확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에서 다이메 땅 평년 수확량 곱하기 타작물 및 미보상 기수확 면적인데 조사 대상 면적 볼까요? 밑에 다이메 땅 평년 수확량이 있고 그 밑에 조사 대상 면적 봐보세요. 뭐라고 써요? 실제 경작 면적. 실경작 면적 마이너스 수확 불능 면적 마이너스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마이너스 기수확 면적인데 지금 1과목에 있는 수확량 조사 방법에서는 즉 수확 감소의 수확 조사일 때는 여기는 이제 수확 불능 면적이 아니라 고사 면적이에요. 이제 조건 주는 대로 만약에 혹시 출제에서 헷갈리셔 가지고 고사 면적을 줬다. 고사 면적을 그러면 그거 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확량을 뭘 수확하는 겁니까? 양파가 있으니까 그걸 캐가지고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양파가 없는 곳은 수확량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수확불능이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 수확불능은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확불능 면적이잖아요. 거기는 뭐 양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미보상 면적은 보상하는 재해 예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면적이죠. 타작물은 뭐예요? 봄에 가입한 작물 위에 작물을 심어놓은 걸 타작물이라고 하고요. 기수학 면적은 뭐예요? 이미 내가 조사 갔을 당시에 양파는 심어놨는데 일부 수확을 해버렸더라. 그건 뭐예요? 양파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할 때는 양파가 있는 면적만 산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 근데 혹시 오해하셔가지고 야 이것은 고사 면적으로 줬어. 만약에 시험에서 수학 불능으로 줘야 되는데 이제 수익 감소에서는 수학 불능, 수학 감소에서는 고사 면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그래서 개념만 잡으시면 관계는 없을 거예요. 개념만 잡으시면 이게 지금 수학 감소에서는 수학 감소 안 보셨어요? 여기가 지금 몇 개가 그러냐면 마늘도 그러는데 어디 보시냐면 앞에 쪽 페이지 135쪽 보십시오. 135쪽 30 양파 마늘 봐보셔요. 양파 마늘 중간에 보면 피해율이 있고 수확량이 있고 단위에 따른 평년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이 있네요. 거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양파인데 실제 경작 면적 마이너스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규정 면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고사 면적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제 수익 감소에서는 수확 불능 면적으로 돼 있어서 혹시 너무 민감히 하실 필요는 없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수확 감소에서도 수확 불능을 주면 아 여기는 양파가 없구나 조사되면서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또 얘는 또 시험 지나고 하하 이것도 15점 전체적으로 또 내가 먹어야 되겠구만 심대한 오류로 그러지 마시고 그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다 푸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조사 대상 면적이 뭐예요? 뭘 조사한다고요? 양파의 수확량을 조사하고 마늘의 수확량을 조사하면 마늘이 있어야 되고 양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구마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바뀌었냐면 다시 142쪽 한번 봐보시라니까 142쪽. 이제 어떤 분들은 143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양파가 이제 금방 그렇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43쪽 또는 144쪽에 보시게 되면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도 조사 대상 면적에 실제 경작 면적 수확 불능 면적 이렇게 써 있어요. 수확 불능 면적. 그랬으니까 수확 감소에서는 고사 면적인데 이건 수확 불능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여기가 혹시 정 찜찜하신 분은 수확 불능이다. 불능이면 여기다가 이거 고사야. 고사 면적 이렇게 살짝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체크해 주시고 그것도 나는 꼭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확 감소에서는 고사 면적이야. 여기는 수확 불능이야.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좀 차이가 안 맞냐면 이 마늘 나왔으니까 마늘 보면 표본관의 수확량 있죠. 표본관의 수확량이 지금 이 수익 감소 때 차라리 이 공식을 안 넣어야 되는데 피해율 공식만 넣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어쨌든 표본관의 수확량은 봐볼까요? 표본관의 정상 마늘 중량 플러스 80% 피해 마늘 중량 20% 그죠? 곱하기 1 플러스 누적 비대 추정 지수까지 나와 있죠. 근데 1과목의 이제 앞에 그 농업 수익 감소, 수확 감소, 수확량 감소 거기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곱하기 환산계수예요. 이제 요건 다 아신 거니까 말로 해도 충분히 되니까. 이제 틀린 것만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마늘 수익 감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늘에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143쪽 보시게 되면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 구간의 수확량은 정상 마늘 중량이죠. 플러스 또 마늘은 80%하고 100% 피해 마늘로 구분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최대 지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최대 지름 조사. 그래서 80% 피해 마늘 중량 곱하기 20%만 나 수확해 가져간다. 뭐 이런 거죠. 요거죠, 이렇게.
요거 곱하기 1 플러스 혹시 마늘도 일찍 소화하는 경우 있죠. 풋마늘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적 비례 추정 지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써 있을 거예요. 지금 업무 방법에는. 근데 이 1과목에서는 자꾸 1과목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수학감소에서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환산계수가 들어가요. 환산계수가. 환산계수가. 근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산정을 표본관의 수학량을 산정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넣으셔서 1과목처럼. 근데 이걸 또 구분해갖고 하시지 말고 1과목처럼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PL 구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표본관의 수학량을 산정할 때 여기다 환산계수를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라 했어요? 표본 구간에 단위 면적당 수학량에다가 써져 있잖아요, 지금. 표본 구간에 단위 면적당 수학량. 이것은 뭐예요? 표본 구간 수학량 곱하기 환산계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표본 구간의 면적. 이거 뭐 합계니까. 합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근데 여기다 넣으나, 여기다 넣으나 답은 똑같습니다. 답이. 그래서 너무 이런 것에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구마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 밑에. 143쪽에 있는 거. 이것만 정리해드리면 뭐 수익감소는. 고구마도 밑에 보시면 표본구간에 수학량이 있어요. 표본관의 수학량은 표본관 정상 고구마 중량 플러스 50% 피해 고구마 중량 곱하기 0.5. 50% 피해 고구마는 어떤 것들이에요? 궤근 중량이 하나당 궤근 중량이 400g 이상이거나 50% 피해 고구마를 50% 피해 고구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0% 피해 고구마는 어떤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80% 피해 고구마예요. 그렇죠? 얘는 시장에 출하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가공 용도로만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80%가 0.2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산식에는 80% 피해 고구마 있죠. 근데 앞에 수학, 이게 뭐든지 이거를 써는 거 모르겠어. 참. 하여튼, 수고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제 볼게요. 자, 95쪽 봅니다. 95쪽. 당황하지 마시라고. 질문 안 하셔도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제 95쪽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96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표입니다. 표 3-2-3번. 품목별, 표본 구간별 수학량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콩, 양배추, 양파, 마늘, 감자, 즉 가을재배, 마지막 고구마 있는데요. 고구마는 뭐 여기에는 80% 피해 고구마가 없어요. 조사 방법에는 없어. 산식에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고치다 보면 조금씩 누락이 되는 거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뭐 5월달 안에는 뭐 정리가 되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뭐 되지 않겠어요? 고쳐준 게서 마음 편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대로 놔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안 고친 게 제일 나아요. 지금도 저 종합가수에서 좀 잘 버티고 있죠. 잘 넘어가고 있죠. 금차, 착화피해 고성열, 금차, 낙하피해 고성열, 수학량 산정할 때 잘 넘어가고 있잖아요. 조용조용하니 있으면 되는 거죠.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고쳐불면 또 고친 대로 알았어요. 그럼 그냥 뭐 착화피해 고성열, 낙하피해 고성열, 금차 빼니까 착화피해 고성열, 낙하피해 고성열 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뺄 것도 없으니까. 그쵸? 우리야 뭐, 안 고치면 더 좋고, 고치면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조금 놀리지 마시라고 했고요. 뒷장, 이제 마지막 장, 144쪽 보시겠습니까? 144쪽. 144쪽은 가을 감자 있습니다. 가을 감자도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면적에 보면 실제 경작 면적 마이너스 수학 불능 면적인데 여기도 수학 감소 보장에서는 고사 면적으로 써 있어요. 근데 참고만 그냥 하셔요. 고사 면적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그 가을 감자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죠. 표본구간의 수확량은 표본구간의 정상 감자 중량 플러스 50% 피해 감자 중량 곱하기 0.5 플러스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입니다. 이게 수확량이. 근데 위 산식은 당구장 표시 봐보세요.
산식은 각각의 표본 구간별로 적용되며 각 표본 구간별 면적을 감안하여 전체 병충해 감시량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떤 분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했더니 이걸 엑셀 파일로 직접 돌린 것하고 우리가 저희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내용하고 했는데 PL이 똑같이 나와. 다행히 똑같이 나와서 이 페이스대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초기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대로 공부하셔도 하자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엑셀 파일에 있는 PL과 보험금이 일치하더라고요. 제가 돌려보니까. 우리가 계산한 것, 수기로 계산한 것,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그 돌려봤던 것 하고 했더니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배추 보시면 똑같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에 수학 불능 면적이 들어가 있더라. 그렇죠? 근데 이 수학 불능은 뭐다? 여기는 수학 감소 포텐셜은 고사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마 이런 면적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이런 문제가 뭐 1과목의 조사 수학량, 조사 대상 면적, 수학량 조사 때에 조사 대상 면적 산정 방법을, 조사 대상 면적의 산정 방법을 쓰시오. 그 다음에 수익 감소 보장 있을 때, 방식 때 조사 대상 면적 산정 방식 쓰시오. 이런 문제는 정말 있을 수도 있어서도, 그쵸? 그건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특색 있는 거 잠깐 보고 뭘 할 거냐면 미보상 비율 산정해 드릴 거예요. 미보상하고 이제 피해율. 그럼 이제 써드릴게요. 이제 써드릴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하면 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